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김종필은 2인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준 사람이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김영욱, 이우락 등 정권 실세들이 사라지거나 몰락할 때에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있었다. 물론 그도 여러 번 실각과 재기에 성공하며 부침의 역사가 있었다. 박정희 사후 김영삼, 김대중과 함께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르며 1인자로 등극할 기회가 있었지만 신군부에 의해 망명길에 올라 그 기회는 사라졌다.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고 성경의 칼로 흥한 자칼로 망한다고 5.16 군사 쿠데타처럼 12.12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그의 정치적 삶도 끝난 듯했다. 하지만 그는 87년 민주항쟁을 계기로 한국 정치사에 다시 등장했고 이후 20여 년간 다시 2인자로서 한국 정치 무대의 중심에 있었다. 그의 인생은 박정희 정권 시기와 87년 민주항쟁 이후 시기로 나눌 수 있다. 5.16 쿠데타 이후 그의 주도하에 중앙정보부와 민주공화당이 창당되었고 이것을 발판으로 정권 유지와 장기 집권을 했다. 그는 한일, 국교정 상하와 유신 체제 등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 그는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실행에 옮겼으며 일정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고 박정희 이후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조직 내에 두 개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듯 박정희는 끊임없이 김종필을 경계했다. 결국 견제 세력에 의해 자의반 타의 반이란 말을 남기고 외유를 떠났다. 이러한 부침은 박정희 정권 내내 계속됐고 이후 삼선 개헌과 유신에 찬성하면서 그는 다시 화려하게 2인자로 복귀했으며 5년 6개월 동안 국무총리를 지냈다. 박정희 4.5 공화당 총재로 선출됐으나 1980년 5.17 비상기형 확대 조치로 부정축제자로 몰렸다. 그가 신군부에 의해 감금되었을 때 노태우 수경사령관이 김종필을 깎듯이 예우했다고 한다. 김종필은 이런 노태우에게 전두환 밑에서 2인자로 살아남는 처세술을 설명해줬다. 이후 노태우는 전두환 밑에서 2인자로서 후계 수업을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김종필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중청을 기반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합당을 통해 민주자유당 창당을 주도하였고 집권 여당 민자당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다. 그리고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시 2인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김영삼이 3당 합당 당시 약속을 저버리자 민자당을 나와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여 다시 홀로서기에 나섰다. 이후 김대중의 새정치국민회의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돕고 공동정권의 2인자로 초대 국무총리에 올랐다. 하지만 내각제 개헌이 무산되자 김대중 정부와 결별하고 다시 독자 노선을 걸었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10전 고지를 노렸으나 결국 실패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어찌 보면 김영삼, 김대중 모두 내각제를 할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 손잡은 것은 2인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명분인 것 같다. 스스로 1인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가 일정 지분을 유지하면서 권력을 나눠 갖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협력자 역할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계산이었을 수 있다. 정치 생명이 끝이 났다고 생각할 때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권력의 2인자로 살아온 그의 이름 앞에 풍운하라는 수식어는 적절한 표현 같다.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내각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그에게 50여 년간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 살아온 인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며 2인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가져봐야 할 인물이다. 절대 권력자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본인을 권력에서 밀어냈을 때도 서운한 표현 안 하고 그것이 주변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일정 정도 내려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도 몇 년도 아니고 정치 인생 50년 기간 동안 그런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자기 절제와 처세술,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라고 한 그의 말에서 2인자로서의 처세가 그대로 드러나듯이 그는 항상 자신을 높이지 않았으며 1인자를 위협하지도 않았다. 어쩌면 그러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때에도 직접 맞서 싸우지 않고 스스로 먼저 떠나는 길을 선택했는지 모른다. 그는 말년에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말로 주변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무상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때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 야망도 있었지만 대통령 빼고 다 잃어본 2인자에게 나온 정치 메시지였다. 그에 대한 여러 공과가 있지만 기업이나 조직, 정치권력의 틈바구니에서 2인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처세술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